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매매 횟수에 따른 수익률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매매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감소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처로 추가를 해주는데요. 그 결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스코어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0.64였는데 매매 횟수에 대한 피처를 추가해 주니까 0.67로 미세하게나마 더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7이면 이제 거의 70%에 가까워지고 있죠. 예측한 결과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수익을 본 것도 예측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기의 숫자가 많이 빠지고 있질 않습니다. 손실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수익이었던 매매들이죠. 이것들이 왜 잘 안 빠질까 생각을 했는데 제 매매 내역을 돌이켜보니까 안 빠질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 한계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자탁 매매였기 때문이죠. 이 매매 저 매매가 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라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손실이 나는 패턴이라고 모델은 학습했지만 실제로는 그 매매는 특별한 매매라서 다른 조건이 다 틀려도 수익인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조건이 틀렸지만 수익인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법이 달랐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팜스토리 매매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수익을 봤던 매매였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했죠. 그래서 안전하게 깔끔한 수익을 냈던 매매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냈느냐? 이것은 2등주, 3등주 매매였습니다. 팜스토리는 3등주 매매였고요. 그 다음 무린페이퍼도 살펴보겠습니다. 무린페이퍼도 일반적인 매매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역시 수익을 잘 냈던 종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했죠. 이것도 꽤 수익이 컸던 매매였는데 이거 역시 2등주 매매였습니다. 무린 SP가 상을 갈 때 무린페이퍼도 따라 붙었던 매매죠. 자, 그리고 하림도 마찬가지. 하림도 여기에서 깔끔하게 수익을 냈죠. 매수하고 매도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수익을 잘 냈던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앞선 사례들은 전부 다 2등주, 3등주 매매였습니다. 앞선 대장주가 치고 나갈 때 대장주를 보고서 믿고 베팅하는 짝짓기 매매였죠. 하지만 2등주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 기법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손실로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해당 매매는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의 매매가 아니라 대장주가 치고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서 매수하는 짝짓기 매매, 2등주 매매였기 때문에 다른 매매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매매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수익 조건과는 맞지 않지만 수익을 잘 내는 기법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간단하게 살펴본 사례만 해도 벌써 3가지나 되죠. 그 3가지 조건은 일반적인 매매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은 손실로 예측을 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2등주 매매에서는 수익을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매를 학습한 모델은 짝짓기 매매, 2등주 매매도 역시 손실을 볼 거라 생각했지만 2등주 매매는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았죠. 왜냐하면 다른 관점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은 손실 예측을 했지만 다른 조건이 사실은 추가로 더 있었기 때문에, 즉 대장주가 치고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는 2등주 매매는 모델에서는 학습하지 못한 다른 조건이 더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봤던 겁니다. 지금 잠깐 살펴본 사례에서만 3가지가 있었죠.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숫자가 잘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2등주 매매, 짝짓기 매매에 대한 것을 모델은 손실로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봤던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델의 결과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스코어는 0.67이지만 실제로는 이 스코어보다 더 높은 정확도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짝짓기 매매가 안 빠졌다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실제로는 정확도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모델이 더 이상 성능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 자탁 매매, 이 매매, 저 매매, 돌파 매매, 눌림 매매, 상따, 2등주 매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차트를 둘러보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요게 숫자가 안 빠지는 거죠. 이전에도 계속 모델을 개선시켜 나갈 때도 여기 숫자가 은근히 컸는데 잘 안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등주 매매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모델은 손실로 예측하지만 실제로 이등주 매매는 수익을 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모델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이등주 매매라는 것을 모델은 모르잖아요. 그런 조건값을 안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예측을 했는데 희한하게 수익을 본다는 말이죠.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거 이등주 매매에서 수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모델 입장에서는 입력된 인풋 데이터 하에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저게 이등주 매매인지 그냥 이상한 매매인지 그런 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입력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분류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매매 횟수에 대한 피처를 추가해주고 모델을 학습시켜 보니까 스코어가 0.64에서 0.67로 미세하게나마 더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 세트 점수는 0.62, 테스트 세트 점수는 0.67로 둘 다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횟수는 올바른 피처였다는 거죠. 그래서 피처 하나를 더 찾았다는 것에 굉장히 기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봤던 것은 아직까지도 더 개선되지 못하는 게 여기가 잘 안 빠져서 그런 건데, 그 이유를 차트를 둘러보니까 이등주 매매를 했던 것들은 수익을 봤는데 실제 모델이 학습할 때는 손실로 학습했지 않았을까. 실제 모델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매매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에 특별한 매매 기법이었던, 그리고 인풋 데이터로 주어지지 않았던 이등주 매매는 잘 예측하지 못해서 여기 숫자가 안 빠졌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0.67은 꽤 개선된 상태인 건데요. 손실로만 예측했을 때, 전체 매매 중에 손실을 계산했을 때 그 값은 0.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손실 본다라고 예측하면은 60% 확률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중에 손실 본 게 60%니까. 그런데 모델은 60%보다 더 높게 맞췄습니다. 0.67이죠. 그러니까 7%포인트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손실로만 예측하는 게 아니고 수익으로 예측해서 맞추는 부분도 추가로 더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틀린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전부 손실로 예측하면은 스코어가 0.7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규제를 강화해줬을 때 0.7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건 제대로 된 모델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준 더 복잡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건데, 확실한 건 모델 성능이 개선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규제를 완화해준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전에는 0.64였다는 거죠. 그런데 피처를 하나 더 추가하니까 0.67로 조금 더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완화된 기준, 강화된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완화된 기준을 사용하는데 완화된 규제 하에서 모델 성능이 더 개선되었느냐, 그래서 피처를 하나 더 추가해주니까 개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0.64였다는 것은 틀린 게 더 많았다는 거죠. 여기 5랑 3인데 이전 거를 한번 다시 가져와 보면은 0.64잖아요. 7이랑 4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더 많다는 거죠.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게 조금 더 적어져야지 이 성능이 올라가는 건데, 피처를 하나 더 추가해주니까 이 틀리는 게 조금 더 줄었다는 겁니다. 이거 틀린 게 줄은 게 요거 맞춘 것보다 더 크게 줄었기 때문에 스코어가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요거 감소가 더 컸다는 겁니다. 요거 감소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피처를 조금 더 추가해주고 정말 의미 있는 거를 찾아서 추가를 해주면 이제 더 안 틀리겠죠. 그러면 또 스코어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해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등주 매매에 대한 조건값을 넣어주면은 역시 요것도 숫자가 많이 빠지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수익으로 예측하고 수익으로 실제 나는 거죠. 이건 이등주 매매니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요로 옮겨가는 거죠. 이 6이 이쪽으로. 그러면서 여기 숫자가 커지고 여기 숫자가 크고, 그러면 스코어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모델을 개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등주 매매라는 것을 구분해서 피처로 넣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을 해보건대 넣어주면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0.67로 지금 찍혀 있지만 내가 만약에 피처로 이등주 매매에 대한 것들을 구분해서 넣어준다면 요게 좀 줄고 요게 증가하면서 스코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만 해도
굳이 실제로 구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0.67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내가 매매할 때는 이거보다 정확도를 더 높게 이해하고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등주 매매할 때는 분명 이 모델은 이 매매는 실패한다라고 예측할 것이지만 저는 이등주 매매 성공률이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실패한다고 예측을 해도 저는 이거는 이등주 매매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아 라고 따로 판단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그 피처도 넣어줘서 모델이랑 저의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까지는 가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진 않고 프로크러스티네이션 하는 이유는 이등주 매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는 이등주 매매, 어떤 거는 아리까리한 이등주 매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명확해진다면 그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